저 팟캐스트에서 어머니랑 같이 한 팟캐스트 편이 하나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셨는데 막 보통은 부모님이 싸우면은 어린 애들은 엄마 아빠 싸우지 마 뭐 그죠, 이런 그죠. 식으로 하잖아요. 막 운다거나. 네, 네. 근데 저는 그냥 옆에서 노래를 불렀대요. 야, 저 뭐야 이거? 근데 뭔가 사랑에 관한 노래를 불렀대요. 아, 저희 집안이 이별 노래가 아니라? 크리스찬인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막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뭐 엄마 아빠가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상황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신기하네. 그 예를 들어서 친구들한테 화를 거의 안 냈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화를 안 내면은 또 얘네들이 나를 호구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별로 화 안 났는데 화 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건. 네, 그런 건 있어요. 그 굳이 화를 안 내도 상황을 무섭게 만들 수는 있어요. 상황을 무섭게 화난 척하면서. 네. 칼 꺼내면서. 좀 진지하게. 진지하게 정색하고. 네. 근데 막 이렇게 울분을 토해내는 것보다 그냥 조근조근 까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나 사이코패스인데 너 그러다 죽어. 야, 씨, 개무서워 진짜. 이씨. 내일 집에 언제 들어가?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주제를 좀 바꿔서 네.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이코패스들은 이제 과연 사랑을 어떻게 할지 그런 거 좀 궁금해요. 사랑과 연애 뭐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네.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지금 현재?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보통 일반적으로 그 전에 연애도 많이 해보셨나요? 네. 많이 해보셨어요? 네. 그러면 그때도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보통 고백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희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떤 마음이 들 때 이 사람과 만나요? 남자친구를 만날 때. 지금 케이스 말고 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대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한번 그게 보이잖아요. 관심을 보이는 게 그냥 지켜보다가 그냥 나쁘지 않으면 만난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켜보다 저 사람이 이제 고백을 하면은 그래 한번 만나보자 라고 만나고 재수없다. 만나고 이제 나중에 감정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나의 사랑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 감정이 나에게 언젠가 생기겠지.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 정이요? 정. 있죠. 정은 있어요? 정에 대한 그 감정도 인지적으로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느끼는 거죠. 정은 느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정은 있으니까 나에게 호감이 있고 이 사람이 그렇게 어떤 기준, 희수 씨만의 어떤 기준을 봤을 때 그래 뭐 이 정도면 그 기준에 부합한 것 같아 라고 만났어. 그럼 이제 만나서 같이 뭐 데이트하고 뭐 사귀다 보면은 정이 붙고 그러면 또 그게 사랑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랑으로 발전된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저는 다 헤어졌어요. 그렇구나. 보통 연애 기간은 얼마나? 한 6개월 뭐 진짜 짧게도 있었고 짧게 있는 경우는 막 그렇게 막 짧게는 뭐 얼마나? 어느 짧게 정도? 한 일주일? 일주일. 네. 고백 받고 사귀는데 얘가 너무 나를 빡치게 해. 그러면 이제 아무 감정이 없으니까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화는 내지 않고? 네. 그러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슬픈 적이 없었겠네요. 왜? 연애를 하고 헤어질 때. 헤어질 때. 있었죠. 헤어질 때? 왜냐면 그 진짜 친하고 진짜 좋은 제가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그런 건 있겠다. 그런 건 있죠. 헤어질 때 상처를 줘야 되니까. 헤어지면은 그동안 친구의 그런 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떠나가니까. 잠깐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가 아니라 좀 다르게 생각하면 친구인 게 없어져가지고 슬픈 거지. 네, 그게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상처를 어느 정도 줘야 되니까. 내가 애초에 내 감정을 알고 시작을 했으면은. 잠깐만, 그럼 그거는 감정적 공감 능력 아닌가요? 내가 이 친구한테 상처를 주면은 이 사람이 아파하니까. 내가 소중한 사람이 상처받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건 인정이지. 네. 그건 공감이랑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 되게 어렵다. 나 이게 제일 쉬울 줄 알았는데 이 얘기는. 그러면은 지금 만나시는 분 말고
그 전에 만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막 사랑의 감정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셨나 봐요. 친구로서 굉장히 좋아하긴 했어요. 친구로서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좋아하는 그 속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긴 했어요. 근데 그 속성들을 좋아하는 거랑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랑은 또 다른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좋아하는 속성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속성들은 그러니까 일단 얼굴 외적인 부분은 그냥 보기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옆에 분이. 네, 보기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요? 약간 모든 것에서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저는. 통찰력 있는 사람.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본질을 그러니까 외모적인 그 이상형은 아예 없어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지노선만 넘어가면. 그 예를 들어서 연예인 누구 이분은 참 잘생긴 것 같아요. 멋있어요. 그 연예인 보면서 설레거나 그런 적은 없겠네요. 네. 신기하다. 그러면 얘보단 연예인들도 뭐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못생긴 사람이랑 빗대면 얘 정도도 사귈 수 있어. 아이 그거는 너무 그 연예인분한테. 지목되시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지. 이종석 씨 잘생겼어요. 잘생겼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얼굴 하얗고 쌍꺼풀 없고. 알겠습니다. 나는 그냥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네. 더 계속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데이터가 쌓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 만약에 사랑에 대한 기준이 네. 바뀐다면 바뀔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있지 않을까요? 바뀔 수도 있겠지. 그러네. 맞아. 그거는 저희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뭐 20살 초반 때는 완전 이쁜 사람만 좋다가 뭐 네, 점점 그런 지나가면 성향. 뭐 날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아지고 막 이런 느낌. 야 알겠습니다. 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 아까 별로 화나는 일이 없었는데 남자친구들이랑 헤어진 이유가 나를 자꾸 화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그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피곤하게 하는 거죠. 뭐 계속 만나자. 얘는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집착. 사랑해 네, 사랑해 뭐 집착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어디냐. 자꾸 약간 그 사랑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이 관계가 시작이 되면 그걸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얘가 나를 지금 만나고 확인하려고 있고, 하는구나. 그 얘가 지금 나를 만나고 있고 그러면은 얘는 내가 좋아서 만나겠지. 그냥 이걸 믿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확인하려고 하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안 하면서 이건 사랑이 사랑이 아니야. 아니야. 네. 사랑이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자꾸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이 보이는구나. 근데 표현 방식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가장 열받았던 빡쳤던 일 남자친구 제일 귀찮게 한 사람. 상대방에게 빡쳤던 일. 약간 제가 막 그 논문 같은 걸 읽잖아요. 읽고 제 논문을 또 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 오늘 이런 거를 발견했어. 그래서 이걸 썼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냥 그렇구나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거 무슨 어디에서 나온 논문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막 중요해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좀 그냥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공감을 해줘야 돼. 그랬어. 잘했네. 이걸 원하는데 네가 잘못했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 똑같네요. 그러면 그 빡치게 하는 게. 네네네. 그러네. 똑같죠. 그 감정이라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감정을 느끼긴 느끼는데 이거를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뿐이지. 이게 감정 안 사이코패스랑 그냥 우리랑 엄청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미세하게 다른 것 같아요. 미세하게 달라요. 진짜 미묘하네. 다 똑같아요. 네. 빡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빡칠만 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그렇죠. 여자들 입장에서는 맞아. 공감을 안 해주고 자꾸 막 이제 많이 가리키려고 하고 내가 그럴 가르치려고 거면 하고. 교수를 만났지 널 왜 만나 이렇게 이런 거. 죽어 이러면서. 죽어. 내일 몇 시에 들어가? 알겠습니다. 결혼할 생각 있어요 혹시? 결혼할 생각 있어요. 있어요? 네. 왜요? 결혼도 뭔가 안정적인 걸 꾸리고 과정의 화목함 그리고 뭐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네. 그런 생각과 동일한가요?
아 그런 거랑은 달라요. 아 그럼 왜? 저 또 만약- 얻을 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사람을 사랑한다면 결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똑같죠. 맞았네. 아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사람을 만나면 그 네. 사람과 평생 하고 싶다. 그렇죠. 근데 가장 길게 연애한 거는 얼마나? 한 2년? 2년? 네. 질리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질리다기보다는 2년 동안 계속 나의 감정을 살펴본 것 같아요. 아 그냥. 네. 그때도 계속 고민하고 고민이 아니라 공부냐 공부. 이게 맞나 안 맞나, 어. 사랑이 맞나 안 맞나. 네. 혹시 사이코패스를 만난 적도 있어요? 아니요. 아이 결혼하시면 아이도 낳으실 거고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만 어떤- 궁금하긴 해요. 아, 저의 있으면 이세가. 어떻게 될지. 네. 뭐야 씨 연구를 위해서 그러면 아기를 낳는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그 친구는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그 궁금증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뭐 몇 살 때는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궁금하고. 그러니까 약간 20살 때는 언제 어떻게 될 것 지금 같아요? 다시 내가 정신 차려 보니까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희수 씨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결혼하고 나서 내 아이는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코패스 성향에 대한 유전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 그러면 결혼을 해서 오로지 그 목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성향을 또 알아보고 그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네요. 동기는 그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아이를 낳아 놓으면은 그 애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생각을 해서 낳지 맞아, 말지 판단을 하겠죠. 아, 진짜 이건 거의 데이터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 그죠. 그런가? 그 데이터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충실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매번, 맞아, 매 맞아. 순간순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계획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건 어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네.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야, 뭐 입에 질문하기도 약간 죄송스러운 질문인데 사이코패스시니까 그렇게 그냥 질문할게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뭐 키우던 반려견이 뭐 죽거나 이렇게 되면은 느끼는 감정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걸 경험을 했는데 오. 제가 20년을 키운 강아지가 있어요. 오. 근데 얼마 전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슬픔을 느끼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엄청 슬프긴 하거든요. 네. 근데 슬픔을 느끼는 내가 있고 또 삶을 살아가는 제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집에 올 때는 슬프고 아니지. 또 나가서 아니에요. 생활할 때는 그렇지. 아니요, 계속 그 슬픔은 있어요. 아. 있는데 이게 삶에 지장을 주진 않아요. 슬프긴 슬픈데 보통 20년 동안 이제 키운 강아지면 완전 가족이잖아. 근데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은 20년 동안 키운 강아지 정말 이쁘게 애지중지하게 키우던 사랑하는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아니면 뭐 회사를 못 가고 학교를 못 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네.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 그렇죠. 이게 감정을 느끼긴 느껴요. 느끼긴 느껴서 혼자 있거나 뭐 아무런 뭔가 해야 할 일이 없을 때는 엄청 슬퍼서 막 울고 이러거든요. 근데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뭐 약속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그 감정을 딱 끌 수가 있어요. 잠시 이렇게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방금 되게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막 울다가 나 그 생각했어. 이따 책 만나러 가야 되네. 근데 진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소름 돋는데 어떻게 야. 보면은 살기엔 되게 적합한. 적합하다. 네. 편하긴 하겠다. 근데 그거를 굳이 안 꺼내도 되겠네요. 그 슬픈 감정을.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건 네.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억눌려 있으면 내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면 마음의 병을 얻잖아요. 네. 그러니까 슬픈 거 안 슬프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모든 게 무너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사이코패스도 그럴까요? 그러니까 안 슬프다가 아니에요. 그냥 슬픔은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고 내가 슬프다는 걸 알지만 이게 겉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컨트롤이 되는 거지. 네, 그냥.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자 있을 때 슬픔을 표현하죠. 눈물도 흘리고 네네. 그리워하고 이런 건 어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전혀 안 한다고 했을 때 안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마음의 병이 생길까요? 보통 그러면 마음의 병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감정을 부인한다면 똑같이 우울증도 걸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신기하죠. 사랑의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저도 이거는 진짜 신기했어요. 본인도 막 울다가 어떻게- 약속 시간이네 하면서 씻어야지 계속 씻고 있어요. 준비하고 나가고 다시 집에 들어서 혼자 있으면 누워 울고. 근데 이제 강아지 말고 이제 더 큰 시련이나 슬픔 그런 건 없었나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적이 있는데 제 외할아버지가 키우셨거든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오. 같이 살았어요. 네. 네, 그때도 슬프긴 슬픈데 똑같았어요. 네.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야 근데 나는 이제 어떤 감정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난 그게 진짜 재밌다. 우리랑 다르니까 아예 좀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 그냥 범죄 이런 거랑 또 다른 개념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사이코패스는 그냥 범죄자에 국한돼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 디테일하고 그 미묘한 그 어떤 생각의 차이랄까? 느끼는 감정의 차이, 인지적 공감 능력, 감정적 공감 능력 이런 게 참 진짜 신기하네요. 사랑을 느끼는 방식도 그렇고 2년 동안 그러면 희수 씨가 희수는 날 사랑하고 있어 라고 굳게 믿고 연애를 했던 그 남성분 네. 정말 참담합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없다.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미안하긴 하죠.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제 감정을 확실히 알고 시작을 했으면 혹은 제가 감정이 나중에 생기지 않는 사람이란 걸 알고 알았으면 시작을 안 했겠죠. 아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우리 희수 씨와 함께 사이코패스는 과연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일반인가, 그러니까 비사이코패스와 사이코패스의 차이점은 뭐고 사이코패스 그리고 소시오패스 그리고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 대한 우리가 그게 되게 무지하니까 거기에 대한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단어에 대한 혼동. 모든 것들을 사이코패스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고 부정적인 것들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희수 씨랑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네. 어땠어요 오늘 우리 사이코패스 저 같은 경우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시간이 너무 네. 너무 아쉬워요. 아쉽지? 네. 근데 시간 우리 엄청 많이 지났어. 우리 예약 시간도 지금 너무 훌쩍 재밌어. 지났어. 진짜 재밌어. 저는 사람 심리나 이런 쪽에서 관심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첫 질문에서 그게 아니어가지고 제 대답이 아니어가지고 사이코패스가 아닌 건 알겠지만 네네네. 다른 쪽에서 공감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네. 저 엄청 웃으면서 일했거든요. 그리고 와서는 또 흐흐 이러고 가서는 또 엄청 웃으면서 뭐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거고 저 일할 땐 일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일반인들도 감정적 인지 능력, 감정적 인지 능력 맞죠? 감정적 공감? 능력, 네. 감정적 공감 능력이랑 인지적 공감 능력을 같이 쓴다는 게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공감이랑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내 감정이니까. 네,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공감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아쉽긴 한데 한 가지만 네. 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느껴본 게 저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그냥 네이버에 잠깐 쳐봤는데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다 부정적인 것들밖에 많이 안 나왔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인들이랑 다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 네, 네. 네, 그런 걸로만 보이는데 사이코패스라는 게 정신과 병의 합성어인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그 단어 왜- 자체가. 네, 왜 정신병이라고 만들었을까요? 맨 처음에는 진짜 옛날에는 귀신병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귀신병? 사이코패스인데 귀신 들려서 저 사람들이 저런다. 근데 그게 애초에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게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의 그 이상의 것을 저지르니까. 근데 이랬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냥 그 사이코패스 자체를 반사회적 인격 장애랑 그때 혼동해가지고 약간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 장애보다 훨씬 더 심한 게 사이코패스다. 네, 맞아요, 범죄자를 맞아요.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게밖에 조사를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하나의 뭐 정신병이라던가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으로 구분지었구나. 뭐 그랬을 수도 있겠고. 맞아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조금 더 심하게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안 좋게 부정적인 걸로만 얘기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그게 유독 한국에서는 심해요. 아, 그게 더 심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땠어요, 우리? 오늘 진짜 재밌었고요. 네. 저는 이제 완전 취향 저격이라 이 일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나한테. 너무 재밌었고 정말 저도 마찬가지로 사이코패스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그 견해를 갖고 있던 사람으로서 그 오늘 이거를 겪어보면서 좀 의심은 계속했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고 사이코패스니까 범죄 심리학을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는 점점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정말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도 않고 정말 좀 그 감정적인 것보다 조금 떨어진다고만 생각되는 거지 뭐 크게 다른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정말 잘 재밌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희수 씨는 어땠어요? 오늘 나와서 이야기.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어요. 연구해볼 게 뭔가 좀 더 생겼다. 네, 뭔가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이런 게 뭐 이런 얘기를 해보면 디테일이 나오니까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가은환 씨, 네. 희수 씨에게 공식 질문 하나 해주시죠. 네. 그럼 잡쇼 게스트에게 드리는 마지막 질문. 희수 씨에게 남자친구란? 사랑이죠. 네. 금바 씨도 하나 해주시죠. 희수 씨에게 잡쇼란? 어렵네요. 어려워. 네. 외로움 같은 존재구만. 인지적. 복합적인 감정이 드네요. 네. 왜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얘기하기 좀 힘든가 본데. 아이씨. 뭐 때문이지? 우리 뒤졌다 이제. 뭘까요? 알겠습니다. 제 대답이 애매했으니까 준원 씨가 한번 해주시겠어요? 희수 씨에게 전기톱이란? 전기톱? 내일 몇 시에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네. 한마디 하자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제 아셨으니까 뒤지기 싫으면 더 이상 그런 생각은 없는 걸로. 뒤지기 싫으면 뒤지기 싫으면요?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무섭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 희수 씨랑 정말 좀 즐겁고 뜻깊은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이제 1시간 녹음을 해서 30분 해서 2편으로 나가는데 오늘 뭐 3편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었던 네네. 게 많아가지고 그만큼 좀 알차고 재밌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서 못했던 이야기, 뭐 범죄 심리학에 관한 이야기 그런 것도 사실 사이코패스를 떠나서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것들 우리가 모르는 것들 신기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이제 또 3월 말에 출국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혹시 뭐 시간 되신다면 전에 한 번 더 나와주셔서 그런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멋진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잡쇼의 김주원, 가훈아! 금은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